지금 선생님이 찍고 있어? 언제부터 찍었어? 지금 지금 선생님이 다음 교재를 만들고 있어. 다음 교재를 지금 다 작업 들어갔고 다음 교재는 여러분들 해설지까지 있어서 빠르면 이제 다음 주에 아니면 늦어도 다다음 주에는 이제 새 교재가 독서가 나오게 될 거야. 일단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들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지문, 기술 지문 중에서 제일 어려운 지문을 나갈 거고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교재로 여러분 들어갈 텐데 자 정답률을 한번 써보자. 자 정답률을 쓱 보면 어때? 확실히 최고의 지문 같지? 난도 자체가 그죠? 자 기술 지문인데 2, 3번 문제가 정답률이 40%대고요. 자 4번 문제가 정답률이 20%대 되는 자 그런 문제들이야.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하고 추론일치에 대한 마무리 얘기를 좀 해보고 다음 교재로 여러분 들어갈 거거든. 자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자 1번서부터 4번까지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얘기 들어갑시다. 자 시작.
25페이지. 자, 복사. 문학도 봤어?
이런 질문이면 2분에서 13분. 선생님이 이제 시간 재는 건 되게 다음 교재에서부터는 시간 재서 할 거야. 알았지? 네. 자, 한번 볼까요? 자, 65페이지. 이 정도면 아까 제가 했지만 수능 지문에는 되게 어려운 질문이거든. 자, 한번 가보자. 자, 단락의 기호 붙이고 총 6문단까지 나와. 자, 근데 여기서 아직도 이거 안 하면 안 돼. 자, 3문단 첫 번째 문장 봐봐. 자, 3문단 첫 번째 문장. 자, 어차피 중심 문장이니까 기출 문장.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이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루어졌지. 자, 나는 이렇게 생각해. 이 문장을 먼저 읽으면 적어도 3가지의 정보를 알 수 있어. 자, 첫 번째, 시간의 흐름이 있겠지. 확인해줘. 두 번째는 실시간 PCR 이전에 뭔가 다른 PCR도 있었겠지. 그런데 뭔가 다른 PCR은 뭐는 알 수 없었어? 표적, DNA, 양은 알 수 없었겠지. 이해가? 우리 저번 주에 수능 했었잖아. 수능 지문에서도 문단합 읽는 게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야. 제발 이걸 여러분의 그럼 적어도 이 글은 PCR이 2개 이상 나오겠고 그 2개가 시간차를 두고 개발됐고 처음 거는 표적의 양은 몰랐겠네. 이 정도는 들어와야 돼. 자, 그럼 이제 1문단부터 바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1문단. 자, 1문단을 보니까 일단 이 글의 제재가 PCR인 건 알겠지. 자, 일단 이 글의 제재가 PCR이야. 생각을 해봐라. 2022년도 6월이면 2021년도에 치러진 시험이야. 그때 어때? 우리나라에 한참 PCR 붐이 일어났을 때 아니야. 시사적으로 되게 민감하게 출제가 됐었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알지만 선생님 아는 사람들, 새로운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호흡 때문에 마스크를 벗기잖아. 그래서 산소 호흡기도 있고. 근데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이제 뭘 했냐면 거의 매주 PCR을 했어요. 매주. 여기 보면 그 동안구 옆에 번개 사거리에 보면 무슨 공원 있어.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오죽하면 이제 거기 사람들이 찌르는 데가 알아. 나를 알아. 근데 맨날 왼쪽에다만 찌르는 거야. 시대를 같이 PCR 이쪽에다만 찔러. 그래서 매주 맞으니까 허를 거 아니야. 그래서 이쪽으로 저 오른쪽에다 찔러주세요. 그 사람이 화를 내. 안 되더라고. 그럼 특별한 이유가 있는 줄 알았어. 아니 왜 안 돼요? 물어봤더니 자기가 오른쪽에 한 번도 찔러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냥 왼쪽에만 찌르는데 근데 여기 오른쪽에 찔러도 상관은 없어. 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글의 제재가 PCR인 건 알았지? 자, 밑줄 둘째 줄. PCR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구성 요소는 아니지만, 자, PCR에는 총 4가지가 필요해. 첫 번째, 주형 DNA. 자, 두 번째, 프라이머. 자, 세 번째로 DNA 중합효소. 그 다음에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대. 자, 뉴클레오타이드. 자, 그러면 우리가 눈치 깠잖아. 당연히 이게 지금 1문단 뒤쪽이 아니니까 이 뒤쪽에는 1문단 나머지 문장에선 얘네들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지. 자,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읽으면서 동그라미를 치라고 얘기했잖아. 자, 우선 셋째 줄 주형 DNA 동그라미. 그 다음에 넷째 줄 오른쪽에 프라이머 동그라미. 그 다음에 1문단 끝에서 둘째 줄 DNA 중합효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오른쪽에 뉴클레오타이드 동그라미. 됐어요? 자, 그러면 이 4가지가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겠고, 눈치 빠른 사람은 여기에 하나 더 동그라미 쳤을 거야. 뭐? 표적? DNA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으면 금상첨화. 자, 그러면 1문단을 읽고 예측할 수 있는 건 없어. 이미 우리가 이 정보들에 대해서 다 알아놨으니까. 자, 이제 2문단 봅시다. 2문단. 자, 내가 측하지 말고 내가 이제
다 체크하지 말고 내가 체크하라는 것만 해줘. PCR 과정은 우선 동그라미죠. 자, PCR 과정은 우선. 자, 그러면 일단 이 문단에는 PCR 과정이 나왔지. 자, 우선이니까 당연히 몇 단계? 1단계. 자, 그러면 우선 다음에 오른쪽 이유 동그라미지. 자, 그러면 제 질문. PCR 과정이 어디까지인지 이거. 자, 우선 이유 말고 그러면 담화 표시 하나 또 동그라미 친 거 있을 거야. 자, 어디까지가 PCR 과정이니? 너무 쉽지? 어디까지? 종료한다. 여기까지고. 하나 또 동그라미 쳐야 돼. 우선 동그라미, 이후 동그라미, 마지막으로. 그리고까지 어때? 동그라미가 쳐져야 되겠지. 자! 총 몇 단계에 의해서? 3단계에 의해서 PCR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일단 이 문단은 PCR 과정이 나오고, 자, 플러스. 빗줄. 전통적인 PCR은 PCR 최종 산물에 형광 물질을 결합시켜 색깔이 나는 것을 통해 DNA 증폭 여부를 확인하지.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문단은 PCR 과정 말고 전통적인 PCR 얘기가 나와. 그런데 전통적인 PCR은 양은 모르지. 뭐만 하게 돼? DNA 증폭 여부만. 여부가 뭐야? 증폭됐는지 안 했는지만 확인을 한 거야. 자, 그럼 얘는 DNA 증폭 여부를 확인을 하는 거야. 어렵지 않잖아요, 얘들아. 자, 그럼 이제 3문단 갈게요. 자, 3문단. 자, 이제 3문단 첫 번째 문장 읽었지만 이제 무슨 가 나오냐면 실시간 PCR이 나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잠깐 하자. 자, 얘가 1이지. 얘가 2지. 그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올 때 뭐의 흐름이 있어? 시간의 흐름이 있겠네. 이 지문은 병렬식 구정도 되고 이제 통시적 구성도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실시간 PCR은 크게 두 가지를 알 수 있지. 봐봐. 뭐도 알 수 있다면서.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다며. 그럼 일단 첫 번째 뭐도 알 수 있고 증폭 여부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표적 DNA의 양도 알 수 있는 거죠. 얘는 한 가지만 알 수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실시간 PCR은 두 가지나 알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이제 쭉 나오다가 자, 이제 읽어볼게. 그 다음 문장. 자, 실시간 PCR은 눈으로 읽을 거야.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PCR을 실시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생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생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자, 밑줄. 이를 위해 밑줄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생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시 탐침이 이에 이용되지. 자, 그 다음 문장에서 뭐에 대한 구체적 진술? 이중가닥 특이 염료에 대한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문단은 형광 표시 탐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자, 그럼 질문. 4문단 읽으면서 어디까지가 형광 표시 탐침에 대한 얘기지 이거. 자, 4문단 읽으면서 어디까지가 형광 표시 탐침에 대한 얘기지 읽어. 자, 읽었니? 자, 왜 아직도 적응 안 돼? 어디까지야? 4문단 끝까지야. 이거 니들이 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 3문단은 실시간 PCR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서 여기 봐. 실시간 PCR에서는 발생 물질로 첫 번째 뭐를 사용하고 이중 가닥 DNA가 뭐냐냐? 이중 가닥 DNA 특이
염료를 사용하고 자, 그 다음에 4문단에서는 발생 물질 두 번째로 형광, 표식, 탐침을 사용하는 거.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차피 우리가 얘들아 2번 문제를 풀려면 얘를 자세히 읽어야 되잖아. 그때 가서 자세히 읽어. 대신 지금은 여기는 요 얘기고 요 얘기는 요 얘기구나. 거기까지만 파악하면 된다는 거야. 내가 저번 주에 너희들 수능 시험 본 걸 이렇게 쭉 봤거든. 쭉 봤는데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시간만 좀 더 확보가 되면 정말 더 맞힐 수 있겠다라는 생각. 왜냐면 뒤쪽에서 우리 그때 40분 제고했잖아. 물론 시간 더 주긴 했지만 시간을 쪼긴 게 되게 많이 보여. 물론 시간은 독서 자체를 줄일 수 있는 건 아니야. 문학에서 시간을 줄여줘야 되고 엄매하고 화장에서 시간을 줄여줘야 돼. 하지만 독서에서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서부터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그러지 마. 이해가요? 어차피 우리가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더라도 문제를 풀 때 또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큰 흐름만 쫙쫙 봐.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되게 몇 명 혼낼 거거든. 상담할 때 지문마다 그냥 다 밑줄이 거 있는 사람이 있어. 다. 그러면 안 돼.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긋는 거지 중요하지 않은 부분에 밑줄이 왜 거있냐고. 이제 오늘 세명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차근차근 요 얘기 저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이제 너희들 11월 성적표 딱 나오는 시점하고 기말고사 딱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정시가 맞는지 수시가 맞는지가 나와. 물론 여기서 이미 결정하는 사람도 있겠지. 우리 뭐 거의 정시지만. 그래서 일단 너희 성적표 대입해가지고 그거 알지? 자기 성적 딱 들면 그걸 한번 2학년 모의고사 성적표에 한번 넣어볼 거야. 그래서 상담 여러 번 할 거니까 제발 근데 너희들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비문학에서도 쌤이 좀 계속 내년까지 쌤하고 할 거면 닮아가. 니들 마음대로 풀지 말고. 저번 주 수능 시험 문제 보면서 약간 좀 그런 게 좀 보여가지고 자 하여튼 내가 상담하면서 얘기할게. 자 이제 5문단 봅시다. 5문단. 자 5문단이 자 밑줄로 실시간 PCR 발생권은 근데 어차피 여기에 나와 있는 4번 문제는 5문단을 이해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5문단은 그냥 빨리 읽어. 어차피 읽을 거니까. 자 5문단은 첫 번째 문제 한 거고 얘는 실시간 PCR 발생도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구나. 자 요거 여러분 체크하고 자 6문단은 다 밑줄거. 자 6문단은 다 밑줄거 놓고 PCR에 이제 용도만 나오겠지. 다시 이제 PCR이야.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지문 구조화해볼게. 1, 2, 3, 4, 5, 6. 자, 얘는 전통적인 PCR에 초점을 두고 있고, 얘는 실시간 PCR. 이렇게 이제 시간을 이렇게 가면 되고. 물론 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하지만 내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보이게 하는 이유가 지문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보자. 자, 문제. 자, 문제 네 문제를 쓱 갑시다. 자, 1번 문제는 일치 문제니까 어느 문단 봐야 될지 잘 모르겠네. 자, 2번 문제는 기업과 니은이니까 당연히 몇 문단하고 몇 문단? 3문단하고 4문단. 자, 3번 문제도 솔직히 어디 봐야 될지 잘 모르겠어. 자, 4번 문제는 A니까 몇 문단하고 몇 문단? 5문단하고 6문단 가지고 문제를 냈겠지. 그러면 아마도 1번하고 3번은 다른 쪽이 아닐까? 자, 라는 생각이 들 거야.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들어갑시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이제 이 책 마지막 시간이니까 요거 한번 여러분 정리 좀 해볼게. 저번 주에 우리 수능 문제 풀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일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추론일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일반적으로 추론일치는 이 4개 가지고 변형을 많이 한다고 했지. 특히 저번 주에 우리 경제지문에 법지문에서 선의 인과관계 바꾼 것도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지문의 내용을 일반화하거나 구체화하거나 하여튼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 자 오늘은 아마 요 얘기를 선생님하고 아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게 될 거야. 자 바로 1번 문제부터 들어갑시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물었어.
1번 이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없다. 딱 봐도 여기에 나와 있는 1번의 1번 답지는 1문단 쪽에서 나오는 건 알겠지? 맞지? 왜? 프라이머, 주형 DNA 얘는 분명히 1문단 쪽에 나와 있는 정보란 말이야. 자, 그럼 1문단에서 자, 밑줄로 자, 셋째 줄서부터 옆으로 줄볼게. 주형 DNA란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이 바탕이 되는 이중 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뭐라고 그래? 표적 DNA라고 하지. 계속 밑줄. 프라이머는 표적 DNA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가닥 DNA로 이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 시작과 끝에 결합한다 라고 되어 있네. 자, 여기다 숫자 1 적어. 자, 되죠? 자, 그러면 여기를 잠깐만 보자. 자, 이렇게 주형 DNA가 있잖아. 맞죠? 자, 그런데 주형 DNA 일부에 무슨 DNA가 있어? 표적 DNA가 있는 거지. 그런데 1문단 첫째 줄에서 뭐라 그랬어?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하나라도 있으면 어때? 증폭이 가능하다고 그랬지. 왜? 똑같으니까. 이해가요? 자, 그러면 여기 봐. 얘만 있으면 증폭이 가능해. 자, 예를 들어볼게. 이글 전체 구조가 A, B, C, A, B, C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도 어때? A, B, C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전체를 증폭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 밑줄 친 데서 뭐라 그랬어? 프라이머는 표적 DNA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서열로 어때?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지. 자, 그러면 1번의 1번 답지는 적절하지 않지. 왜? 이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서열을 주형 DNA에서 찾을 수 있겠지. 왜? 표적 DNA 일부분은 표적 DNA 일부분이 프라이머하고 어때? 염기서열이 똑같다며. 근데 표적 DNA는 분명히 어디에 있는 거야? 주형 DNA 안에 있으니까 주형 DNA 어디선가 찾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역사나 이해가? 자, 그래서 1번 문제에 답은 들어봐. 1번 여러분 답이 되는 거야. 자, 얘는 몇 문단에서? 1문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 그럼 적어보자. 자, 1번 문제는 뭐 정답률 괜찮고 60%니까. 자, 이제 2번 봐봐. 정답률이 40%. 이거 굉장히 많이 틀렸는데.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건 시간 싸움이야. 그럼 이제 1번 답지. 기억은 니은과 달리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라고 되어 있지. 그럼 얘들아, 4문단에서 이합체 한번 찾아봐. 자, 4문단에서 이합체라는 말 한번 찾아봐. 자, 4문단에서 이합체라는 말 찾아봐. 자, 3문단에서도 여러분 이합체라는 말 찾아봐. 3, 4문단에서 이합체라는 용어를 찾아. 자, 내가 왜 1번 선지를 지금 자세히 설명할 거냐면 이 문제의 정답률이 40%인데 틀린 애들이 거의 1번 선지라고 틀렸어. 자, 그럼 얘들아, 일단 이번에 1번 답지에서 이합체라는 말을 찾을 거 아니야. 자, 그러면 3문단 볼게요. 3문단. 3문단 맨 마지막, 자, 끝에서 둘째 줄서부터 읽어볼게.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 가닥의 이합체를 형성한 경우에는 그렇지. 그럼 얘들아, 기억에서 이합체는 어떻게 만들어져? 프라이머 두 개
기억이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는 얘기지. 야, 프라이머끼리 이합체를 이루는 거하고 기억과 프라이머가 결합해서 이합체를 이루는 건 다르잖아. 그럼 1번 답지 분명히 어때? 아웃이지. 1번 쓴 애들이 여러분 30%가 넘는다니까. 제발 이해하고 문제 풀지 말고 이합체라는 단어를 찾아. 자, 그러면 2번 답지 볼게요. 자, 2번 답지. 자, 2번 답지를 보니까 어때? 무슨 반응에 대한 얘기야? 발색 반응에 대한 얘기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니은을 보면서 발색 반응에 대한 부분을 찾는 거야. 자, 기억이 들어간 문장 밑줄 거. 이중가닥 DNA 특이 연변은 밑줄.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함으로 찾았니? 자, 숫자 2 적어놓고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이번에 2번 답지가 어때? 적절한 것 같지? 아니, 기억은 일단 표적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나잖아. 자, 그러면 4분단에서 발색 반응 부분 찾아. 발색이 어느 부분에서 되는지. 자, 됐어? 자, 4분단 넷째 줄 오른쪽 이쪽 볼게요. 함침이 분해되어 형광물질과 소광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형광물질이 발생이 되는 거지. 됐어? 자, 숫자 2 적어놓고 그러면 2번 봐봐. 니은은 결국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결합이 떨어진 채 일어나는 거지. 그럼 다음 거 2번이 답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뭔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찾아서 보여주는 거야. 그리고 아예 이번 문제는 기억하고 니은이니까 범위를 줬잖아. 그럼 요것만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이거 왜 틀려? 아예 4번 문제를 틀려도 돼. 하지만 2번 문제, 3번 문제 맞춰줘야지. 이번에 애들 이제 연락해보니 98점 받은 애들이 되게 많고 이번에 평촌고등학교 다니는 애가 국어 100점을 받았더라고. 100점 받았. 근데 98점 100점은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쉽게 적을 수 있는 점수는 아니야. 이번에 100분이 100이 96이면 100분이 100이 나와. 95, 96이면 그걸 여러 독들에서 공부를 하는 거야. 일단 얘들아 다른 거 노출 갖지 말고 1등급만 맞춰라. 100점이 아니라 2번 같은 문제는 솔직히 맞춰줘야 돼. 정답률이 40%대잖아.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3번 문제야. 자, 보세요. 3번 문제를 내가 일단 1번 문제하고 같이 한번 설명을 좀 해볼까요? 자, 3번. 어느 바이러스의 감염증에 진단검사에 PCR을 이용하려고 한다. 윗글을 읽고 이해한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걸 그렇지. 자, 우선 3번 문제를 내가 먼저 설명을 좀 해줄게. 그리고 다시 1번 문제로 돌아갈 거야. 자, 일단 2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고, 자, 얘는 3분단하고 4분단까지 나올 거야. 자, 그러면 3번에 1번 답 볼게.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시료의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고 그랬지. 근데 얘들아, 우리 지문을 보니까 여기 잠깐 볼게. 전통적인 PCR 얘기가 여기에 나오지. 즉, 지문을 보면 전통적인 PCR에 대한 설명은 이 문단 마지막 문장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번의 1번 답지는 지금 이 문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정보가 아니잖아. 맞죠? 그런데 2번의 1번이 여러분 왜 맞는지 얘기해줄게. 자, 1번 답지만 얘들아, PCR은 조금만 있어도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으니까 바이러스의 양이 적어도 어때? 할 수 있지. 그러면 PCR이 그러니까 당연히 전통적인 PCR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여기 봐. 사람은 밥을 먹는다가 지문에 있어. 그럼 답지에 남자는 밥을 먹는다. 얘는 당연히 맞지. 왜? 지문의 내용을 구분화시킨 거니까.
구체화 시킨 거니까. 목이 아프다. 잘 들어줘야 돼, 이제. 목이 나가.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3번의 일반합치 여기 봐. 지문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면 낫지. 아, 이해를 해줘야 돼, 얘들아. PCR이 이러니까 괜찮아. 전통적인 PCR도 어때?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잖아. 콜? 자, 1번 답지 옆에다 적어. 자, 3번의 1번 답지 옆에다가 얘를 1문단의 내용을 구체화시킬 거야. 자, 그 다음에 자, 4번 답지 볼게. 실시간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표적 DNA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군. 자, 1문단 다시 붙이고. 자, 1문단 첫째 줄 오른쪽 붙이고.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지. 자, 여기에다가도 숫자 3 적어놓고 이게 PCR이잖아. 그러면 PCR은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하나라도 있어야 돼. 그러면 무슨 PCR? 전통적인 PCR. 그 다음에 무슨 PCR? 실시간 PCR도 그렇겠지. 답 몇 번? 4. 자, 됐어? 자, 그러면 나머지 선수들 중에서 어려운 거 하나만 여러분 얘기해 줄게. 자, 3번 답지가 전통적인 PCR로 진단 검사를 할 때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 없어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군. 얘들아, 전통적인 PCR은 여기 봐. 검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발생 물질을 가지고 하는 거지. 근데 실시간 PCR은 어때? PCR 과정을 진행하면서 그냥 발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지. 그럼 뭐가 더 오래 걸리겠니? 전통적인 PCR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겠지. 그렇잖아. 자, 그러면 자, 내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기 봐. 이거 얘기할게. 지문의 내용을 일반화, 구체화해서 1번은 여러 번 나오시고 몇 번이 답이 됐어? 4번이 답이 됐지. 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만 확인을 여러분 좀 해줄게. 자, 4번 답지하고 5번 답지가 적절한 근거를 1번 문제 4번에서 5번 답지가 적절한 근거를 지문에서 다시 한 번만 찾아줘. 1번의 4번 답지하고 5번 답지가 적절한 이유를 지문에서 찾아줘. 하나, 축구 스코어 맞춰야 돼. 민망해. 아이스크림,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배워 내기로 한국하고 가는 축구 맞히기로 했어. 스코어 맞히는 사람은 케이크 쿠폰 주고 가세요. 어디로? 가나라. 자, 쉬는 시간에 영상아 알았지? 영상아 선거선거에서 우리나라가 진다나 비긴다는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거기가 대박. 우리나라 질거 맞아. 아니야? 목이 달렸네. 자. 자, 4번 답지와 5번 답지의 근거를 지문에서 자, 얘들아, 가야 과정이면 당연히 과정이니까 2분단 처음에 나왔지. 근데 1번에 4번 답지가 왜 맞냐면 지문에는 PCR은 가야 과정을 거친대. 그럼 당연히 실시간 PCR이나 전통적인 PCR도 가야 과정을 거쳐야지. 이제 이해 가?
자, 내가 왜 이 선지들을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 5번 다시 볼게. PCR을 실시할 때에는 DNA 중화표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하다고 1문단에 나오지. 그럼 당연히 전통적인 PCR이나 실시간 PCR 모두 필요하겠지. 이해가요? 그래서 4번 답지, 5번 답지도 지문의 내용을 구체화시키라. 맞는 거. 꼭 여러분 요거 염두에도 이 지문을 내가 맨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야. 자, 그러면 1번 문제의 답은 자 4번, 5번이 왜 적절하지 않은지. 적절한지. 자, 거기까지 얘기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확인할게. 자, 1번 문제의 답은 1번이고 얘는 1문단 통해서 확인됐고요. 2번 답지는 2번이고 얘는 3, 4문단 통해서 답이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4번이고 얘는 1문단 통해서 확인이 됐다. 자, 그러면 4번 문제 알았지. 그럼 일단 얘는 딱 봐도 5문단, 6문단 같아. 근데 여기 볼래? 몇 문단이 빠졌어? 2문단이 빠졌지. 참고 삼아서 얘는 2문단의 정보까지 알아야 뽑아낼 수 있다. 자, 그럼 이제부터 2문단에서 내가 밑줄을 하는 거 밑줄거. 자, 둘째 줄.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 양은 몇 배씩 증가해요? 2배씩 증가하는 거야. 자, 한 사이클마다 이제 2배씩 증가해. 자, 여기다 숫자 4 적어놓고 자, 그 다음에 5문단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읽어줘. 5문단만. 자, 이 문제 틀리면 어쩔 수 없어. 내 얘기 잘 들어. 자, 잘 봐, 이게. 그러니까 이게 PCR 검사를 딱 하려면 어느 정도 수치가 돼야 PCR 검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걸 이제 우리는 무슨 도? 발색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예를 들어서 16이 되어야 검출을 할 수 있다고 치자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4번 문제 조건을 보면 자, A하고 B가 있는데 자, 거기 공이 2를 봐라. 만약 A가 B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어때? 높대. 자, 그럼 이거 보자. 예를 들어서 얘가 4고 자, 이 양감은 어쩔 수 없어. 하는 사람만 해봐, 얘는. 자, 얘가 2라고 쳐. 그럼 얘가 어때? 농도가 높지. 자, 그러면 4가 한 사이클을 걸리면 얘는 몇이 되겠어? 8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한 사이클을 더 거치면 어때? 16이 되겠지. 그럼 결국 여기에 나와 있는 A가 4에서 16이 되려면 몇 사이클을 거쳐야 돼? 2사이클을 거쳐야 되잖아. 이해가요? 자, 그런데 얘는 2에서 출발해. 그럼 어떻게 돼? 4가 되고 8이 되고 16이 될 테니까 당연히 얘는 16이 되기 위해서 몇 사이클을? 3사이클을 거쳐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자, 가를 봅시다. 가. 거기 가. 보기 2의 가.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의 증가량은 야! 얘는 몇만큼 늘어? 2배니까 4만큼 늘지. 얘는 2만큼 늘지. 이해했지? 자, 그럼 답이 될 수 있는 거 몇 번 하고 몇 번? 1번은 2번. 근데
이 새끼들이 찍을 때도 이런 거지. 니는 뻔해. 3, 4억원이 각객들이 많으니까 이쪽 3, 4억원 쓴 애들이 얘들아 65%, 몇 퍼센트냐? 65%야. 65. 그런 거 있잖아. 3개가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실 거야. 자, 그러면 일단 1번하고 2번 둘 중에 하나가 답이야. 자, 그러면 자, 여기 봐. 여기에 나와 있는 A는 CT 값이 몇이야? 나왔잖아. CT 값이 뭔지. 발색도에 도달하는 그 사이클이잖아. 그럼 얘는 CT 값이 2고 얘는 CT 값이 3이야. 자, 그런 건 나왔지. 몇 번? 2번 나오겠지. 쌤, 얘는 왜 같아요? 발색도는 얘들아 16일 때 검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똑같은 거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쌤하고 수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진도는 여러분 다 끝났어요.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앞쪽에서 빈 거 있으면 강의 꼭 다 찍어놨으니까 챙겨서 듣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다른 과제물보다 얘들아 이 뒤에 과제물이 더 중요해. 이 과제물 여러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내신 기간 동안 저번 주에도 얘기했다. 여기 봐. 스프링 과제물 쭉 해나가 내신 공부하면서 그리고 만약 스프링 과제물이 끝나면 쌤한테 와. 그럼 내가 그 다음 과제물도 챙겨서 줄 거니까. 지금 어때? 과제물이 사람마다 다 달라서 내가 일괄적으로 과제물을 줄 수는 없어. 이제 우리 12월 말에 3학년 과정 개강을 하면 여기 보자. 그때는 과제물 검사도 여러 번 다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때서부터는 얘기했지? 헌법 작문 업무 수업도 이제 따로 또 들어가.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 하고 이제 파트 2 교재가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나올 텐데 그거 가지고 이제 또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합시다. 정시 파이터도 그냥 계속 진도 나갈 거야. 저번처럼 간이 수업 안 나가고 계속 나갈 거니까 알겠지? 혹시 내신 때문에 못 듣는 친구들을 나중에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까지.